자랑스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고작 하루가 지난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향후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전과는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다소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수년 이내에 지구 대기권 밖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려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시 및 정찰하겠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김정은이 지목한 감시 대상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인도太平양 지역 전반에 걸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주일미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위성 개발 담당 부처인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 지도하며 지난달 실시한 정찰위성 시험 발사 결과를 검토했는데요. 현장 지도 자리에서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그리고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 위성을 태양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제도가 5년 단임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지난밤 공개된 제20대 한국 대선의 개표 결과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 관리 능력을 높이며 국가 무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 전술적 반응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보수 정당의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북한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 연구 사업, 정찰 정보 수집 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 수호이고 당당한 자유권 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라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는 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는 기존의 식상한 멘트들도 빼먹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더욱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시도하면 국제사회에서 한 차례 더욱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비록 북한은 정찰과 감시 목적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군사위성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ICBM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두 차례씩이나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보기관은 여기에 ICBM 기술이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연구의 진전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자국 본토의 탄도미사일 방어 태세를 격상시킬 계획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제20대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바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화통화를 걸어 대통령이 되신 걸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협력의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는 미국 백악관 측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측 설명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는 전화통화에서 인도太平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영토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후변화,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대란 해소 등 주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당선자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제20대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세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와 같은 해외 유명 외신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처럼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 포용 정책보다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보일 때까지 강경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주장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한미 공조가 더욱 빗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 한미 동맹과는 달리 한국 정치에서 친미 기조가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소 경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던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는 별다른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찍이 제20대 한국 대선 이전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인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하자 한반도 전반에 걸친 한중 관계의 미래가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대뜸 발언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구시보는 한국 청년층 사이에는 기존 세대와 달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더러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막무가내식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미중 관계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미국의 전략을 따를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사드 사태 당시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의 속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정책의 무게가 대한민국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를 규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와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계획임을 선포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미국이 경제전쟁을 선포했다며 러시아도 미국이 걸어온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제 유가 상승에 미국과 러시아가 경제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제재 때문에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마주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는 세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가 전면 대응하기 위해 내각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부국가안보보좌관인 달립싱은 러시아의 경제전쟁 대응 발언과 관련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잔인할 뿐더러 쓸모없는 행위라고 지적해왔다며 러시아가 침공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가로 치러야 하는 비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와 경제전을 벌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주장처럼 전 세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철강 부분에 있어 가장 많은 수출량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경제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럭비공처럼 튀어 국제 원자재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제 경기에 인플레이션이 소용돌이 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인지 짐작케 하는 소식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볼모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와일드카드를 중동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중동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바로 이란이 그 주인공인데요.
현재 이란은 지난해부터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2015년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복원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란이 핵무기 연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서구 사회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존 핵합의의 골자였는데, 지난 2018년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탈퇴로 합의는 폐지될 듯 싶었습니다. 다시 이어진 서방의 경제 제재에 분노한 이란이 핵무기 연구 개발을 점차 재개해오자 이를 우려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스위스 빈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란과 미국을 포함해 당시 핵합의에 참여했었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의 노력 끝에 복원 합의에 도달한 듯 보였으나 협상 막바지에 러시아가 돌연 제기한 요구 조건으로 협상의 발목이 붙잡힌 것입니다.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에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은 이란과 러시아의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게시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란 핵합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서면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을 맞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세계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말을 따라줄 것이라는 게 원래의 속셈이었는데요.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통해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유통되면 러시아의 계산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서면 보장을 받으라는 러시아 측의 속삭임에 이란 측 협상 수석 대표는 이란 정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회담장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현재 핵합의 복원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란 핵합의는 이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억지력을 띨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도 이를 지속 관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 협상에 대해 긴장을 늦추고만 있을 수는 없는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해외 뉴스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